우리는 그날 새벽, 과연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그 전쟁의 깊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한반도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과 피할 수 없었던 결정들,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마치 그 현장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과연 그 비극의 서막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쳤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역사 속에서 단순한 사실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의 순결을 느끼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이라는 생경한 선 하나로 갈라진 한반도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을 등에 업고 첨예하게 대립했죠.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정권이,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민족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국경선 역할을 하던 38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던 나날이었죠.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며 언젠가는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양쪽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결국 북한의 남침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 전쟁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봉기와 미군 철수 이후의 약한 국군을 근거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죠. 당시 스탈린은 처음에는 국제적인 반발과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김일성의 거듭된 요청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쟁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마치 은밀한 밀실에서 세계의 운명을 뒤흔들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쥐락펴락하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북한의 전쟁 계획에 동조하며 필요한 경우 병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의 암묵적인 합의는 한반도에 들이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냉전의 차가운 기류가 전 세계를 휘감던 그때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고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요한 지렛대로 삼으려 했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단순한 땅덩어리를 넘어 이념 대결의 최전선이자 세계 패권 다툼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38선 너머에서는 이미 총성이 울리고 있었고 분단된 가족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나날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던 1950년 6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새벽, 한반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고요했던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포성과 함께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된 것이죠.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잠들어 있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국군은 속수무책이었고 수도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점령당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난길에 오르며 가족과 헤어지고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부모를 찾는 절규가 폐허가 된 도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참담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이 비극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 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죠. 그리고 1950년 9월, 절망에 빠져있던 한반도에 한 줄기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아무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이 대담한 계획은 기적처럼 성공하며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함선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인천 앞바다로 향했고 해안에 발을 디딘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으며 허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또다시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1.4 후퇴였습니다. 다시금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폐허가 된 고향을 뒤로하고 남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은 온 국민을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그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전선에 한 줄기 빛처럼 대담한 작전이 펼쳐졌으니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맥아더 장군의 기발하고도 대담한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좁은 수로와 거친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견고한 방어선까지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는 수많은 반대 의견 속에서도 그의 굳건한 결단으로 감행된 이 작전은 적의 허를 찌르며 기적같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여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죠. 그리고 마침내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깊은 희망을 선사했고 이 전쟁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승리의 기온을 타고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맹렬하게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국토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죠. 병사들은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도 압록강 물을 직접 손으로 뜨며 통일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압록강까지 도달하며 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쳐왔으니 바로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밀어붙였고 전세는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경악과 좌절로 변했고 혹독한 겨울 추위는 전장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병사들이 남쪽으로 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이른바 1.4 후퇴는 한반도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다시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참담함이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 행렬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쓰러져갔죠.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었고 이후 전쟁은 지리한 고지 쟁탈전과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눠야 했고 매일같이 피와 살이 튀는 처절한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포성이 끊이지 않는 고지에서는 피와 땀, 눈물이 뒤섞였고 전쟁의 참혹함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고지에서 벌어진 전투들은 병사들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죠. 과연 이 끝없는 싸움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승리도 패배도 없이 영원한 분단이라는 결과만을 남긴 채 멈춰선 전쟁 앞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파괴된 국토에 대한 깊은 슬픔이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